네 마음속에 있는 진짜 목소리를 숨기지 말거라. 그건 하늘이 내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 이 말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한 소년이 새로운 미국 학교의 합창단에서 자신만의 비밀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놀라운 진실이 곧 세상을 뒤흔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미국 동부의 한 고등학교 오후 4시가 되자 음악실에서 합창단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25명의 학생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된 합창석에 자리를 잡았고 그 가운데 구석진 맨 뒷줄에 홀로 앉은 동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 합창대회 준비를 위해 새로운 곡을 연습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파란색 티로 합창복을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지휘대 위에 선 미스터 밀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회색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줄 가운데 자리한 자신의 아들 마크였습니다. 마크, 오늘도 솔로 파트를 맡아라. 네, 아버지. 마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발의 준수한 외모와 또렷한 발음, 그리고 화려한 성량을 자랑하는 그는 이미 학교에서 유명한 합창단의 스타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조용히 악보를 들여다보며 입술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실제로는 노래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테너 파트, 좀 더 크게. 소프라노는 고음에서 떨리지 말고. 미스터 밀러의 날카로운 지적이 음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마크에게만 향해 있었고 다른 학생들의 실력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준아, 너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좀 더 크게 불러봐.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하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쌍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며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준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사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내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어차피 너한테는 기대도 안 하니까. 미스터 밀러는 무심하게 손을 휘저으며 다시 마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하주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자, 이제 마크의 솔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마크가 앞으로 나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 뛰어났습니다. 정확한 음정과 화려한 기교, 그리고 안정적인 호흡으로 클래식 아리아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역시 내 아들이야. 미스터 밀러는 박수를 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끼는 이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주는 마크의 노래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기교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 같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주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세계적인 바리톤이었던 아버지 정우진은 늘 말했습니다. 기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진정한 감정이 담긴 목소리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인다고. 좋습니다.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미스터 밀러의 말과 함께 연습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음악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하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너 집에 안 가? 같은 반 친구인 제이슨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준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응, 곧 갈게. 하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답답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음악실이 조용해지자 하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문 쪽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주는 조용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숙제와 교과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장 한 구석에 놓인 액자로 향했습니다. 7년 전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정우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10살배기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바리톤 중 한 명으로 인정받던 그는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는 달리 아들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노래요. 아니야. 하준이가 노래하는 모습이야. 하준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하준 역시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노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르던 그 시간들은 하준에게 가장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날 밤에 끝났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잠깐 병원에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 테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그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났고 10살의 하준에게는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준아, 밥 먹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준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 갈게요. 거실로 나온 하준을 보며 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합창단 연습은 어땠어? 그냥 평상시와 같았어요. 하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학교에서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볼 때는 내가 노래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소극적으로 하는 거야? 어머니의 질문에 하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계적인 바리톤 정우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하준을 데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유명했던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그들은 새로운 성을 사용하며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준에게는 아버지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를 빼닮아 깊고 울림이 있었고 감정 표현력 또한 타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직접 배운 정통, 성악 기법까지 더해져 그는 이미 웬만한 성인 가수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내가 왜 노래를 그렇게 피하는지 엄마는 알고 있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이 나서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계속 숨길 수는 없어. 엄마.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때처럼 마음껏 목소리를 내며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고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머니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잊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숨기지 말라고 했어. 그건 하늘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엄마, 저는 무서워하지 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내가 노래할 때마다 아빠도 함께 노래하고 계실 거야. 그날 밤 하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을까요? 정말로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자신이 다시 노래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은 조용히 입을 열어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곡을 흥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7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 복도는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몰려들어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준은 호기심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와, 드디어 올해도 지역 합창대회가 열리는구나. 상금도 엄청 크다던데? 1등하면 $5,000래. 우리 학교가 작년에 2등 했잖아. 올해는 1등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준은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읽어보았습니다. 제15회 동부지역 고등학교 합창대회 참가 안내라는 제목 아래 대회의 세부 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가 자격, 대회 일정,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 학교에서 선발할 솔리스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 학교는 합창단 내에서 오디션을 통해 메인 솔리스트 1명을 선발해야 합니다. 하준은 그 문구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뒤에서 제이슨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오디션 볼 거야? 아니, 나는. 하준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음악실에서는 미스터 밀러가 마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크, 이번 대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 작년에 아쉽게 2등을 했으니 올해는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해내겠습니다. 마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번 오디션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이 솔리스트로 선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오디션을 해야 하나요? 어차피 제가 할 텐데. 학교 방침상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이 학교에서 너보다 노래 잘하는 아이는 없어. 미스터 밀러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학생들은 그저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합창단 연습 시간, 미스터 밀러는 학생들 앞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지역 합창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학교도 참가하게 되었고 학교 방침에 따라 솔리스트 선발을 위한 오디션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은 마크가 선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몇몇은 자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디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실시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수요일까지 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주는 미스터 밀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이 드러날 위험은 없을까요? 하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옆에 앉은 제이슨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오디션 말이야. 나는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너도 해보지 않을래? 하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이슨은 평소에도 노래에 관심이 많았고 실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크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에이, 한번 해봐. 너도 생각보다 목소리 좋잖아. 제이슨의 말에 하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제이슨이 자신의 진짜 실력을 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연습이 끝난 후 하준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 어머니가 해준 말들, 그리고 오디션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준은 어머니에게 오디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어머니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만약 제가 잘하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되면. 하준아,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 어머니의 말에 하준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오디션에 참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을까요? 그날 밤 하준은 책상에 앉아 오디션 신청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빈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그 용기가 있을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하준아, 내 마음속 진짜 목소리를 숨기지 말거라. 하준은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밤이 깊어가도록 고민에 잠겼습니다. 오디션 전날인 목요일 밤, 하준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서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내일이면 마감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하준은 답답한 마음에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문득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포장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준은 지금까지 그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아버지의 흔적들을 보면 다시 슬픔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달랐습니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들, 음반들, 그리고 두꺼운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의 일기.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우진의 음악일기라고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 하준이와 함께 슈베르트의 야장미를 불렀다. 이 아이의 목소리에는 신이 내린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교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하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22일. 하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된다. 이 아이가 음악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주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콘서트를 보고 온 날 감동받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자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에 쓴 글이 나타났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요즘 하준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도 하기 힘든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해낸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에게 절대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다. 화려한 테크닉보다 진정한 감정이 더 중요하다. 나는 하준이가 언젠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를 바란다. 남들의 기대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목소리를 말이다. 하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쓴 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하준은 아버지의 마지막 글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12월 2일. 오늘 하준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목소리를 숨기지 말거라. 그건 하늘이 내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 비록 내가 곁에 있지 못하더라도 너의 노래 속에서 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하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답답함,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던 후회가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아빠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준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단단히 잠가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은 눈물을 닦고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오디션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 진짜 목소리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신청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미스터 밀러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하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발성법을 하나씩 떠올려 보며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7년간 억눌러왔던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일이면 오디션입니다. 그리고 하준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음악실 앞에는 오디션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총 7명의 학생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는 당연히 마크도 있었고 제이슨과 몇몇 다른 학생들, 그리고 맨 뒤에 조용히 서 있는 하준이 있었습니다. 하준도 오디션 보는 거야? 제이슨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한번 해보기로 했어. 하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아버지의 일기에 적힌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음악실 안에서는 미스터 밀러가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교감 선생님과 다른 음악 선생님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밀러의 표정은 이미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오디션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이슨 앤더슨.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뮤지컬 넘버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긴장한 듯 했지만 그럭저럭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라 윌슨. 두 번째 학생인 사라도 클래식 아리아를 선택했지만 고음 부분에서 음정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렇게 몇 명의 학생들이 차례로 오디션을 치렀지만 미스터 밀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는 시계만 자꾸 쳐다보며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마크 밀러. 드디어 마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서며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스터 밀러의 얼굴에 비로소 기대와 자부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푸치니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마크가 선택한 곡은 기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마크는 완벽한 테크닉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 뛰어났습니다. 정확한 음정, 안정적인 호흡, 그리고 화려한 비브라토까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듣는 이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브라보, 역시 내 아들이야. 미스터 밀러는 박수를 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훌륭합니다, 마크. 이 정도면. 그때였습니다. 저도 오디션 보고 싶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음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너. 미스터 밀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존재감도 없던 학생이 갑자기 오디션을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곡을 부를 건가요? 슈베르트의 야장미를 부르겠습니다. 하준의 대답에 마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장미는 비교적 단순한 곡으로 자신이 부른 푸치니 아리아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곡이었습니다. 하준, 반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이 말에 음악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반주로 노래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반주 없이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7년 전 함께 이 곡을 부르며 행복해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하이델레슬라인 아우프 데어 하이덴. 하준의 목소리가 음악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그 목소리는 마크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스터 밀러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그리고 이어서 경악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크리스털처럼 투명하면서도 바다처럼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에서는 진정한 영혼이 느껴졌습니다. 곡이 진행될수록 음악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준의 노래는 단순히 음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곡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음악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박수를 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미스터 밀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정말 그 조용하던 동양인 학생의 목소리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크 역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기교가 순식간에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하준의 노래 앞에서는 자신의 노래가 마치 감정 없는 기계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은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진짜 실력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하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디션이 끝난 후 미스터 밀러는 심사위원들과 짧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준의 노래가 충격적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제쳐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미스터 밀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지역 합창대회의 메인 솔리스트는 마크 밀러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하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진심을 담아 부른 노래가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축하해, 마크. 몇몇 학생들이 억지로 박수를 쳤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하준의 노래를 들었던 학생들은 이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대회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모두 열심히 연습합시다. 미스터 밀러는 서둘러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준의 노래가 자신에게 준 충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일주일 앞둔 월요일 합창단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마크는 솔로 파트를 연습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준의 노래가 자신에게 준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크,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데? 미스터 밀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준의 노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깊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자신을 압도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미스터 밀러는 하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준, 잠깐 이리 와봐. 하준은 긴장한 채로 미스터 밀러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선생님. 너 노래 어디서 배웠니? 미스터 밀러의 질문에 하준은 당황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연습했습니다. 혼자? 그런 기법을 혼자 익혔다고? 미스터 밀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준의 발성법과 감정 표현은 정통 성악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네. 유튜브나 음반을 듣고. 하준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 너도 합창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될 텐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솔로는 마크가 부르니까 너는 합창 부분에만 집중해. 그리고 미스터 밀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지 마. 다른 학생들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니까. 하준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마크를 압도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대형 콘서트홀에는 여러 학교 합창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객석에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차례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 미스터 밀러가 무대 뒤에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마크,
너는 자신 있지? 네, 아버지. 마크는 대답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준. 미스터 밀러가 갑자기 하준을 불렀습니다. 네, 너는 무대에서 입만 번긋해. 실제로 노래하지는 말고. 이 말에 주변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합창단원에게 노래하지 말라고 하다니 이런 굴욕이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그게 무슨... 제이슨이 항의하려 했지만 미스터 밀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이건 팀을 위한 결정이야. 하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대에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제7번 센트럴 고등학교 합창단.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학생들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하준은 맨 뒤 구석에 서서 씁쓸한 마음으로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휘자 미스터 밀러가 단상에 올라서고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합창이 시작되고 곧 마크의 솔로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마이크에서 소음이 나더니 음향시설 전체가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대 위의 모든 마이크가 작동을 멈췄고 반주 음악도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음향이 고장났어.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스터 밀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음향 기사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기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향 시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면 우리 순서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미스터 밀러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한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도 반주도 없이 오직 맨목소리만으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 무대 구석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부르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반주도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명확하게 콘서트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을 언제나 볼고 첫 소절부터 관객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순수하고 깊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들조차도 그 노래에 담긴 간절함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다른 합창단원들도 모두 하준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크는 완전히 넋을 잃고 그의 노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2,000봉을 다시 한번 볼고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콘서트홀 안의 감동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애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석의 한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할머니에게 하준의 노래는 50년간 묻어두었던 그리움을 일깨웠습니다. 저건 정말 고등학생이 부르는 노래야? 다른 학교 지휘자가 속삭였습니다. 하준의 발성법과 감정 표현은 수십 년간 성악을 공부한 전문가의 수준이었습니다. 미스터 밀러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왔던 학생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의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봄이 오건만 꽃이 없네. 하준의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자 콘서트홀 전체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음향 기사들조차 기계 수리를 멈추고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노래하면서 7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하준아,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을 전하는 거란다. 그리운 금강산을 언제나 볼고 마지막 후렴구가 시작되자 하준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진 영혼의 환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하준의 노래에 담긴 순수한 감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2,000봉을 다시 한번 볼고 노래가 끝나갈 무렵 하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콘서트홀은 몇 초간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터져나온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는 감격에 겨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무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저게 정말 고등학생이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언어를 몰라도 가슴이 찡해져. 관객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의 합창단원들도 모두 하준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이슨은 눈물을 닦으며 친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준, 너 정말 대단해. 마크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하준. 그동안 내가 너를 무시했어. 너는 진짜 대단한 가수야. 하준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크. 나는 그냥. 아니야. 방금 내 노래를 듣고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음악이 뭔지를 말이야. 미스터 밀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학생이 자신의 아들보다, 아니 자신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준, 너는 도대체... 그가 말을 하려던 순간 관객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 혹시 정우진의... 그 순간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세상에 공개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박수는 계속 이어졌고 하준은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이제 저 숨지 않을게요. 제 진짜 목소리를 보여드렸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정말 잘했어. 대회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하준은 어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하준아, 하준아, 어서 일어나봐. 왜 그러세요, 엄마? 신문을 봐.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역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이면에는 하준의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계적 바리톤 정우진의 아들, 지역 합창대회에서 기적 같은 무대 선사. 하준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사에는 어제 무대의 상황과 함께 하준의 정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 관객 중에 음악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 내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본 거야. 기사를 읽어보니 어제 관객석에 있던 전직 오페라 단원이 하준의 목소리에서 정우진의 특징을 발견하고 취재진에게 제보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7세 소년 이하준은 어제 음향장애로 절망에 빠진 무대에서 무반주로 한국 가곡을 불러 천여 명의 관객을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더욱 큰 화제가 되고 있다. 7년 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세계적 바리톤 정우진의 유일한 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요일 아침 하준이 학교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직접 다가와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준, 정말 내가 그 유명한 정우진의 아들이야? 어제 무대 정말 대단했어. 사인 좀 해줄래? 하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7년간 투명인간처럼 지내온 자신에게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음악실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스터 밀러가 책상에 앉아 사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이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미스터 밀러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바리톤의 아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무대에서 노래하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 하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스터 밀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너의 재능을 무시했어. 심지어 어제는. 선생님, 괜찮습니다. 하준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저도 제 정체를 숨겼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제 무대에 설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준으로요. 미스터 밀러는 하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학생에게서 진정한 겸손함과 성숙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크가 음악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준, 어제 정말 고마웠어. 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팀은 완전히 망쳤을 거야. 그리고 나는 어제 내 노래를 듣고 깨달았어. 마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음악이 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말이야. 오후 합창단 연습 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스터 밀러는 사표를 철회하고 대신 하준에게 정식으로 메인 솔리스트를 제안했습니다. 하준, 내가 우리 합창단의 새로운 메인 솔리스트가 되어주겠니? 하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격려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 혼자가 아니라 모든 단원들이 함께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합창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스터 밀러는 감격했습니다. 이 학생에게서 아버지 정우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재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 모두 함께. 그날부터 센트럴 고등학교 합창단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준은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개성을 살려 노래했습니다.
미스터 밀러 역시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하며 지도했습니다. 2달 후 주립 합창대회에서 센트럴 고등학교는 역사상 처음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준의 솔로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모든 단원들이 하나가 된 완벽한 하모니가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하준은 무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제 진짜 목소리를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하준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스터 밀러와 마크, 제이슨과 다른 합창단원들이 모두 하준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도 유명인의 후계자도 아닌 그저 음악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소년 하준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